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구 안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도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월요일은 또 이제 주말길 월요일은 항상 또 조금 적게 나오죠. 네, 어제는 45,000명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좀 높은 수치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계속해서 이제 낮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고 감염자들 수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는 있거든요. 네,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다 보니까 사망률은 역시나 예전보다는 현저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도 웬만하면 업투데이트로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74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3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 4주 동안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 가실 때는, 그리고 학교에 보낼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하고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오레곤 있지 않습니까? 오레곤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최근 들어서 8%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오레곤을 본다고 하면은 오레곤 보건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권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제 끝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부작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계속 조금씩 퍼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더라도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올해까지는 좀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 계속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 총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총리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예, 제가 전에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예,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 걸리고 난 뒤에는 자신은 이제 면역력이 있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방심을 하는데, 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업투데이트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신 분들이라도 말이죠. 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고 난 뒤,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고 난 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백신도 저는 이제 3차 접종까지 업투데이트로 다 했거든요. 미국은 이 55세 이상이신 분들만 4차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업투데이트로 3차 접종까지 했고요. 네,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자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일상생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요거만 잘 넘기면은 우리들 계속 안전하게 쭉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11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크림반도까지 모두 되찾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돼가면서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좀 많이 우세한 상태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포탄 있지 않습니까? 포탄을 7만 발
70,000 7만 발씩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에 가로지르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지만 이 유크레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 이 세베로도네츠크 이제 마지막 남은 다리, 어제 제가 다리 2개를 폭발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다리까지 지금 러시아가 폭발을 하려고 지금 포탄을 날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다리까지 지금 여기 돈바스 지역은 폭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돈바스에 남아있는 특히 세베로도네츠크에 남아있는 유크레인 군인들은 마지막까지 계속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리오폴 때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세베로도네츠크를 한 80% 이상 점령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과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마리오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 마리오폴에서도 하루 이틀이면은 이 유크레인군이 항복을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점령이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끌었죠. 몇 달을 끌었죠. 지금 세베로도네츠크도 비슷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세베로도네츠크는 러시아한테 넘어갈 것 같다, 점령을 모두 다 당할 것 같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크레인군은 아직까지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뭐 화학 공장인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항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 군들은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고요.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막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거나 아니면은 러시아를 보거나, 요 둘을 본다고 하면은 둘 다 지금 싸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은 더 오래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슨 협상이라도 이렇게 푸틴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무슨 협상이라도 해야지만 무슨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다네 만다네 그런 말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전쟁은 오래될 것 같고, 이렇게 전쟁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일은 계속 상승을 하고 식료품 가격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는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걸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유크레인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매일같이 대략 한 15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유크레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빨리 전쟁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인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탈레반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이 고위 관리직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고위 관리직들이 모두 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탈레반들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미군이 없어지니까 거의 바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리직들, 예전 고위 관리직들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런 뉴스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예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 관리직들 엄청나게 지금 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전에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군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을 때 이런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엄청나게 물자적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이 정부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부패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을 모두 다 자신들이 이렇게 꿀꺽꿀꺽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고위 관리직들, 뭐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하네요. 세계 곳곳에, 그리고 미국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두고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고위 관리직들 그리고 이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그 주변 인물들은 이제 자신의 고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크레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크레인에서 도망가지 않고 키이우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금 항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유크레인 젤렌스키 대통령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쟁을 계속 질질 끄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게 좀 짜증 나기도 합니다.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 분명히 푸틴 탓이죠. 네, 푸틴 탓입니다. 제발 좀 러시아 좀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 이 전쟁이 계속 날이 가면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잔인해지고, 이 러시아가 엄청난 포탄을 쓰면서 유크레인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는 이만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에 얼마 전부터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느 한 책 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여자가 실제로 자신의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쓴 책대로 똑같이 그것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죠. 남편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 자신이 총으로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성은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이죠. 네, 한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한 것은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네, 악질 중에 악질이죠. 네, 어쨌든 간에 종신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꼬숩고요. 네, 죄를 달게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틀 전쯤에 이제 12일에 미국 전역에서 한 45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있었거든요. 총기 규제에 대해 가지고 총기 반대에 대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에서 가장 크게 이런 총기 관련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5만여 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5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느 한 괴한이 들어오더니 내가 총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I'm gone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총기 반대 규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총기 반대하자고 그 시위를 하다가 무슨 총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비규환으로 뭐 혼비백산하면서 여기저기 막 흩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경찰이 이 남성을 잡았는데 아무런 총기나 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해프닝으로는 끝났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 총기 관련 사고가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딱 2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총기 풀리는 것도 딱 2배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총기가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지금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유는 총입니다. 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총기류가 이제 많이 풀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총기 관련 규제가 빨리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 곳곳에서 450여 개 도시들에서 총기 관련 규제하자고, 총기에 대한 이제 반대하자고 그렇게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총기 규제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총기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귀찮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옐로스톤이 갑자기 홍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홍수가 갑자기 또 크게 나가지고 락슬라이드가 나고 도로가 유실이 되는 등 좀 심각하게 굉장히 좀 많이 파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옐로스톤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 옐로스톤 공원 안에 고립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나는 바람에 옐로스톤은 34년 만에 출입구를 모두 다 폐쇄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옐로스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만간 출입 통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한 며칠 안에 풀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성수기 있거든요. 이렇게 성수기 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것도 한철 장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지만 이것도 계속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옐로스톤은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은 닫혀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다시 연다고 하네요. 뉴스 또 올라오면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그나저나 제가 예전에 그 옐로스톤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옐로스톤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팍팍 받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옐로스톤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옐로스톤 여행 가는 거 개강추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옐로스톤은 굉장히 커다란 국립공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는 진짜 몇 박 며칠을 묵어야 합니다. 저희는 5일 동안 이 옐로스톤에서 묵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행 계획을 갖고 이 옐로스톤 방문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무장 강도가 항구에서 컨테이너 20개 정도를 털었는데 여기 안에 금하고 은들이, 이런 보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 20개 정도를 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컨테이너는 이제 밖으로 보면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분명히 내부자가 무슨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금하고 은이 거기에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컨테이너, 금하고 은들이 들은, 이런 보석들이 들은 컨테이너 20개나 털었다고 하니까 무장 강도가, 네, 어쨌든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멕시코는 이 미국이랑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멕시코를 여행을 갈까라고도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또 무서워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멕시코 좀 빨리 좀 안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엄청나게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서부 지역에서 굉장히 더웠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부터는 이 폭염이 조금씩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제 때일은 이제 폭염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 스페인하고 프랑스에서도 때이른 폭염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폭염이 남서부를 지나가가지고 지금 동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 이번 주에 조금 더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7% 폭락을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검은 일요일? 검은 일요일이 아니 검은 월요일 마냥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네, 금요일 날도 폭락을 하고 어제 월요일 날도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렇게 처음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을 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어제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본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조금씩 꼬꾸라지면서 오늘부터 FOMC, 연준에서 하는 FOMC 미팅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FOMC 미팅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조금씩 상승을 하던 게 다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미국 S&P 500 베어마켓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S&P 500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최근 최고점에서 20% 폭락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어제부터 베어마켓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당분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베어마켓으로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5월달, 지난 5월달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8%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전월달에 비해 가지고 4월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높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게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FOMC 연준 미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연준에서 미팅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마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확률적으로 대략 한 96%, 96%면은 자이언트 스텝 당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또다시 흔들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 의장, 이제 파웰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상승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잡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안 오게 할 것인지, 이 두 갈림길에 서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할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경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 CEO는 미국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30%에서 지금 50%가량 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국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의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국채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조만간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미국 아마도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뉴스도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일 가격입니다. 오일 가격.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오일 가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치 계속 찍고, 그리고 디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디젤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트럭이거든요. 그리고 이 트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디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 가지고 이 물건값보다 운송비가 지금 더 들고 있다. 그런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건값보다 물건을 옮기는 비용이 지금 더 많이 드는 제품들도 계속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오일 가격이 굉장히 큰 파트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들도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전쟁 빨리 끝나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끝나야 되고, 그리고 이 오일 가격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미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국 지금 현상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월마트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아마존도 올 연말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론 배송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제 드디어 정말로 미래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하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들을 최근 2년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또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또 이게 또 부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미국에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중국 관세를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토에 있다고 합니다. 검토에 있으면서 아마도 요번 달 안에 이 중국 관세 인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예전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물린 중국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원자재들이나 뭐 완성품들이나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 이런 것들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세 내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해 가지고 다음 달에 중동을 방문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오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일을 어느 정도 좀 잡기 위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부터 16일 동안 중동을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원유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오일 가격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라고 해가지고 셀시우스라는 이 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그리고 이 인출하는 거 뱅크런에 대해 가지고 인출도 중단이 됐었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셀시우스가 뱅크런을 하게 되면서 인출도 중단이 되면서 이게 왜 또 제2의 테라 루나 사태가 되냐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셀시우스라는 코인도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테라하고 루나랑 비슷하게 연 이자를 20%씩 줬다고 합니다. 연 이자를 20%씩 줬다고 해요. 요거는 폰지 사기랑 비슷하죠. 연 이자를 20%씩 주면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이자를 계속 주는 폰지 사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셀시우스에서 이 셀시우스 이 코인이 뱅크런이 일어났죠. 제2의 테라 루나 사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22,000달러대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2,000달러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인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인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계속해가지고 하나 둘씩 거품이 터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테라, 루나, 셀시우스, 다음에는 또 다른 코인이 또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둘씩 터진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22,000달러대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이 바닥이 아니다. 아마도 조만간 더 내려가가지고 17,000달러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기업이 테크놀로지 그 기술주 기업인데, 암호화폐 투자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만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추정 손실액은 대략 한 1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엘살바도르나 그런 지역에서 법정 화폐로 이 비트코인을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기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 코인베이스 직원들 18%가량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불안하고요. 아마도 여기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버블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로부터
좀 버블이 좀 많이 터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코인들, 암호화폐들 하나둘씩 지금 버블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도 지금 조금씩 얼어붙고 있거든요. 뭐 버블, 예전에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FOMC 연준에서 하는 이 FOMC 회의에서 어떻게 이 회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번 더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미국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 계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주식들 있지 않아요? 그 주식들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주식을 줍줍하면 됩니다. 지금은 줍줍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던 여유 자금들 있잖아요. 그 여유 자금들을 주식 시장에다가,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두세요. 캐시로 넣어주시고,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자신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조금씩 사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짱입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주식 투자를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한 3달 전부터 했거든요. 3달 전부터 좀 돈을 좀 많이 박아서 조금 지금 좀 쪼들린 상태인데, 뭐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투자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